기훈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또 기분이 그냥 확 다운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어제는 그냥 하루 종일 실실거리면서 돌아다니더니 왜 그래? 얘가 왜 이래? 아, 엄마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냥 어제는 그냥 신나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정신없게 그냥 그러더니만 오늘 한마디도 안 해. 입에 거미줄 치겠어, 거미줄. 기훈아,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봐. 그냥요. 그냥은 무슨... 아휴, 그냥 차라리 어제처럼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게 낫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엄마가 그냥 어떤 장난에 그냥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빨리 일어나. 그냥 보니까 엄마랑 상담을 받으러 가야겠다. 병원에 가자, 병원에. 내가 무슨 환자예요? 병원 가게? 이거 봐라, 이거 딱 누가 봐도 환자지 그냥. 빨리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단 말이야. 너 조울증이야, 조울증. 엄마가 조울이 어떻게 알아요? 조울이? 네. 조울이가 조울이. 조울증. 조시네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하면은 병원을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오늘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오늘 어떤 이 병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좋은 병원 소개해주는 코너인가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지 네. 오늘 감이 전혀 안 옵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 우리의 미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아이들에게도 또 행복해야 될 아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아이들은 표현이 좀 서툴기 때문에요. 네. 이것들을 미리 알아채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좀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사.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뭔가 치료를 그렇죠, 한다면은 아이들과 소통하기도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뭐 놀이터나 유치원을 보면은요,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걸 많이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어른들과는 달리 처음 만났는데도 쉽게 친해지고 어울리는 네, 걸 보면 맞아요. 역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오히려 놀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제 놀이를 통해서 마음을 더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놀이 치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네.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본인이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아이들은. 있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네. 어디가 아파? 그럼 무조건 머리를 만집니다. 말도 잘 아파?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파? 예. 왜냐면은 무조건 머리 꽝 하기 때문에 아파는 뒤로. 무조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보다 좀 더 큰 아이들도 사실 자기가 어디가 무슨 병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뭐 상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그렇죠. 상처나 이런 게 치유가 필요한 형태는 더 모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놀이치료사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았는데요. 네. 이 놀이치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이런 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요,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서 발달이 느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이제 전문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네네. 이제 내적인 긴장감이라든지 불안이나 두려움들을 놀이를 통해 표출을 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버릴 수 있는지를 이제 배우는 과정을 놀이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놀이치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주부님은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요? 네, 2학년이요. 2학년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평소에 좀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네, 요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서가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이를 좋아하고 이제 놀이 치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렇군요. 평소에 그냥 아이가 뭐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거 있을 땐 좀 잘 풀어주시는 편이세요?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노력은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보기에 네. 이 주부님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네. 아이의 이제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그 아이가 이렇게 평상시에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놀이를 통해서 얘가 지금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좀 괜찮고 이런 걸 혹시나 좀 관찰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도 네. 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아시면은요, 이쪽에 그렇죠. 앉으셔야 아니, 되죠. 이렇게. 제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한 네. 게 이 놀이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딱 놀고 있는 그 모습만 보면은 딱
알아맞힌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놀이 치료가 되겠죠. 아이들은 그냥 뭐 놀게끔 해준 다음에 네. 그거를 관찰을 하고 알아맞힌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관찰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럴 것 놀이 치료는 같아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놀이 치료는 뭐 놀이부터 시작을 하기보다는요. 네네. 아동이나 이제 부모 상담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아동들이 이제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부모 상담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요. 네네네. 의료기관의 경우에서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진료한 검사 결과라든지 네. 진단지를 가지고 상세히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놀이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는 아니네요. 예, 놀이 치료사가. 의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아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놀이 치료가 다양하게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놀이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네. 놀이 치료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 놀이, 가족 인형 놀이를 통해서 가족 내에서의 심리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고 네. 동물 인형, 뭐 모래라든지 또 게임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폭력성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짚는 물건부터가 좀 다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놀이 물건을 짚나요? 이런 네, 탱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총쏘고 뭐 이런 거. 예, 칼이라든지 이런 걸 짚기도 하는 네. 거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네. 실제로 아동들이 주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아동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놀이 치료사는 같이 네, 이제 놀아주는 거예요. 예, 이 친구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같이 놀아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 그렇군요. 신기하다. 이 놀이 치료사 이게 네. 참 이게 언제 생긴 직업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게 예전부터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왠줄 아세요? 네. 우리가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돌잡이 쭉 깔아놓고 아이들이 하나 짚는 거. 그러면서 이 아이의 성향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실잡은 오래 살겠네. 실 뭐 잡으면 이런 거. 오래 살겠네 이런 것들 이게 다 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놀이 네. 치료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집에서도 항상 아이들이랑 함께 놀아주는 거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부모님이 좀 놀이 치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의 그렇죠, 성향이나 아니면 지금 심리 상태를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놀이 치료사가 이제 같이 놀아주는 옆에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해주나요?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예 놀이 치료는 1대1로 아동과 놀아주게 되는데요. 네네. 이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음. 놀이기구를 선택을 한 친구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감이 높거나 공격성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실제로 뭐 샌드백 같은 것을 마련을 해줘서 거기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놀이치료사의 역할이고요. 네. 또 심리적인 애착 관계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부족한 아동들에게는 그런 밀착감, 이제 신뢰라든지 이런 걸 놀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놀이치료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편안하고 이렇게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아동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아동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이 대상이 네.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소리를 많이 지르거나 네. 폭력성을 하는 이런 뭐 침 뱉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욕하는 아이도 있고요. 네네. 네. 가벼운 문제 증상을 보이는 아동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심리적인 불안 증상을 보인다거나 부모와 형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대상들이 됩니다. 네네. 보통 4세에서 9세 정도의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요즘은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고생까지도 넓어지게 됐는데요. 네. 한마디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좀 중고생들은 네. 이제 놀이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TV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맞아요. 이 그림 치료도 일종의 놀이 치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림 치료도 있지만 사실 미술 치료라는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기 미술. 때문에요. 그렇죠. 놀이 치료랑은 사실은 전문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나서 폭력성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약간 우리 틱장애 같은 게 또 틱. 많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이게 병원 쪽으로 많이 그렇죠, 연결을 그렇죠. 시키는데 혹시 이런 것도 놀이치료로 가능한가요?
네, 틱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놀이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게 네. 풀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 놀이치료는 정신과,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네. 진료를 받고서는 인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정식적인 치료를 받고 다시 인계가 돼서 놀이치료사와 이제 놀이를 통해 해결이 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놀이치료의 성과를 보려면은 실제 정신과 의사와 또 부모와 놀이치료사와 그리고 유치원이나 교사들, 학교에 있는 같이 교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합심을 할수록 치료 시간이 좀 짧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치료 기간. 치료 아동마다 기간은 조금 다르겠죠? 예,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네네. 주 1, 2회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좀 장기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장기간 치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네.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그렇죠. 어른들도 사실은 이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이의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우리 치료사 굉장히, 알면 알수록 좀 보람된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는데. 보통 병원을 간다 이러면은 어른도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이들도 병원 가는 게 굉장히 또 부담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이 생길 수 하얀 있는데 가운만 입고 나타나면 울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근데 네. 같이 놀자 하면서 이걸 치료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직업 놀이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의사와 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가요? 의사와는 다르지만 심리치료 전문가이기 네.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의료적인 역할도 한다고 이제 크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심리학을 전공을 하거나 아동학을 전공을 하거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제 석사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많이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놀이치료사 분들은요. 네. 실제 놀이치료협회 같은 곳에서 협회에서 자격증을 따거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네네. 놀이치료학회에서는 현재 뭐 놀이치료 수련자 과정, 놀이치료사 과정, 그리고 놀이치료 전문가, 그리고 놀이치료 교육을 하는 전문가를 등 다양한 단계로 실제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놀이치료 관련 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새로 신설이 많이 되었고요.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놀이치료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약간 심리학 공부를 하셨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죠.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교육학을 전공하셨거나 또 아동 복지 아니면 뭐 네, 이런 그럼 것들. 아니 또 아이들 좀 직접 가르쳐 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왠지 약간 전문 분야라서 그렇죠, 자격증이 그렇죠.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수련자 과정이나 치료사 과정은 네. 이 놀이치료 학회에서 일정 시간 뭐 놀이치료 그 시간이 실제 네, 실습 이수하면은, 시간이 네.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아니면 참관 시간이 몇 시간이 돼야 되는지에 네. 따라서 자격을 이수하게 되고요. 네네. 실제 민간 자격 현재는 민간 자격증이라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기관도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만 해선 되지는 않고요. 내가 상담한 학생들의 사례를 가지고 슈퍼바이저라고 하죠. 네네. 교수라든지 선임자분들에게 계속 상담받고 또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 병리라든지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소통하면서 계속 정보 교류를 하시면 훨씬 놀이치료사로서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공부 많이 되고 해야 될것 또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또 뛰어보기도 하셔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또, 거네요.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이 네.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근데 드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주부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 자격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배웠습니다. 네. 어떠세요? 갑자기 한숨부터 갑자기 쉬시는. 우리 주부님이 한숨을 쉬시니까 네. 놀이치료가 좀 필요하시잖아요. 마음의 병을 좀 아이들은 고쳐주기 우리 위해. 미래의 꿈나무들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떤 건 좀 자신 있다. 네. 일단 처음부터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냥 아예 바닥부터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교육을 좀 오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할 게 많으니까요. 네. 네, 보통은 네. 이게 단순하게 뭐 몇 개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1, 2년 정도 이제 전공을 해서 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요즘에는 놀이치료 일반적인 과정과 전문 놀이치료사가 좀 별도로 있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가벼운 과정은 6개월 과정도 있지만 전문가로서 놀이치료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네. 석사 이상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오. 2년 이상을 시간을 그러네요.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면 볼 수 있죠. 6개월 과정 정도를 이수하신 분들은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뭐
이제 보조사가 되는 건가요? 일을 하는 곳이 좀 다양한데요. 네. 원래는 이제 아동치료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전문 놀이치료 기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이런 곳에서는 전문적인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적당하고요. 네. 대신에 유치원 같은 곳도 요즘은 놀이치료사를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곳에서는 놀이치료랑 그러니까 간단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이때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군요. 6개월 이상 이수하거나 석사 이상의 그 자격을 갖추면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곳에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또 무슨 전문 예, 기관에서 놀이치료사.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바로 근무가 가능하진 않고요. 보통은 네. 실습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아동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그래요.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준마릴라 도전을 이제 지켜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신 시청자분들, 그래서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험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와의 상담, 그러니까 부모 상담에 좀 유리하시고요. 네. 이제 미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좀 액티브한 놀이 같이 과정에 놀면서.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개 다 사실은 경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많은 사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인정받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경력과 사례를 많이 쌓아가는 것이 놀이치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보통 이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에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유치원 선생님이 이 6개월 정도 과정을 같이 받으시면 훨씬 좋네요.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오, 많은 또 경험을 그래요. 또 쌓으실 수도 있고 또 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과에서 병행해서 놀이치료를 배우거나요. 뭐 그래요? 보육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놀이치료를 병행해서 요즘은 네.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심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전문 놀이치료 기관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뭐 한 학생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제로 뭐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네. 6개월 정도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놀이치료 전문가들이 네. 별도로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네. 이 놀이치료사, 이 사실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이 직업과 굉장히 잘 맞으시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참을성이 좀 많으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아이들을 무조건 네. 사랑하시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뭐 기본이겠지만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기본적이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고요. 실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조금 사실은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인격적인 성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침착하고 단정한 태도도 필요하고요. 네. 신체상으로도 좀 건강하셔야 뭐 액티브한 아이들과의 활동에서 조금 체력적으로 먼저 지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밀리지 네.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놀이치료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다 보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이것들을 이제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인내심이라든지 커다란 포용력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확실히 뭐 그냥 약간의 마음의 상처나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아이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이 선생님을 처음에 대할 때도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애들이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참으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지 애들이 뭐 예를 들어 뭘 던진다든지 그렇죠, 과격한 그렇죠.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니까 화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나와요. 뭐 프로그램에서 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 보면서도 텔레비 보면서도 화나죠. 아이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좀 특별한 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그래서 합니다. 약간 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참을성도 있고 그걸 지켜볼 수 있는 마음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놀이치료사를 뽑는데 약간 인성적인 테스트 같은 거를 좀 거쳐서 놀이치료사가 되기도 하나요? 인성적인 테스트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치료하는 과정, 교육 과정에서 거의 다 이제 네. 성격이 맞는 분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실제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그 네.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실제 근무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들이
치료하는 시간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분들 뭐 급여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 급여 부분은 좀 지정되어 있다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건당으로 좀 계산이 되거든요. 아. 네. 어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아이에 대해서 한 아이를 만약에 치료를 완성이 되면 그럼 이렇게 하루에 받는 몇 이런- 시간에 얼마 이렇게 받는 건가요? 시간당으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이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요. 뭐 이게 이 아이가 치료가 완료돼야 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치료 시간. 예, 하루에 뭐 2-3시간, 그래서 몇 건을 하고 있느냐, 네. 시간으로 계산이 돼서 이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좀 많고요. 요즘 풀타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아니고 좀 보수가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네. 평균적으로 좀 보면은요, 보통 놀이치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네. 이제 5-6명 네네. 아니면 몇 명을 더 늘릴 것인가 이렇게 네. 계산이 되고요. 뭐 또 200에서 많게는 300만 원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시게 되면 그럼 더 많이? 네, 500만 원까지도 받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괜찮네요. 근데 또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럼요. 자기 관리를 또 그만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성향에 대해서 쭉 여쭤봤습니다. 아까 공부 부분에서 우리 주부님이 움찔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 성향은 우리 주부님의 성향과 좀 어울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랑은 너무 잘 어울리는 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차분하게 아이들을 처음부터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참을 수 있다 나는. 저는 참을 수 아무리 있어요. 폭력적이라도. 그럼요. 지금 집에 있는 우리 주부님의 자녀가 네. 엄마 왜 그래? 이상하게 나는 못 자녀가 참잖아 이러는 거예요. 사실 미운 뭐 4살, 5살 네. 요새 그런데 이 2학년 정도, 초등학교 네. 2학년 정도 되면요. 벌써 사춘기 옵니다. 맞아요. 이제 빨리 어머니한테 막 오니까요. 반항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 한참 좀 어머니한테 틱틱거리는 기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뭐 우리 주부님만의 대처법,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나만의 노하우는 특별하게는 없고요. 네. 제가 솔직히 이게, 그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저도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갖다 이제 잡아놓는다는 건 잡아놓는 거는 되죠? 그렇고 네. 앉혀놓고 이제 차분하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네. 저도 조금 공부를 더 해가면서 그렇게 놀이치료사 방법과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잘하실 것 같아. 애를 잡아놓고. 그렇죠. 애를 잡아놓고 딱 움직이지 마. 왜냐면 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네, 알겠지. 거의 이렇게 딱 잡아놓더라고. 맞아요. 아이고, 뭐 시선 갖고 막 서로 그런 것도 하고 참 근데 보면서 야, 저 정말 쉽지 않은 그럼요. 작업이고 쉽지 않은 일 텐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근데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 아이를 하다가 내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렇죠. 아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바뀌면은. 그래서 한 아이가 어느 정도 호전될 때까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약간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무엇보다도 좀 책임감 있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놀이치료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 네. 놀이치료사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래요? 직업이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문제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일이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좀 젊은 부모님들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찾아다니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놀이치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많이 이제 요즘 섭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기점으로도 많이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아동과 관련된 놀이치료에 있어서 심리치료 분야가 다양한데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놀이라든지 미술치료 미술, 아까 네. 얘기하셨고 음악치료. 음악치료도 있고요. 언어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이제 치료 분야가 점점 전문화되고 또 전문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놀이치료사의 전망은 앞으로도 밝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쭉 한번 파헤쳐봤는데 네. 주부님 어떠세요? 쭉 처음부터까지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알 수 있게 돼서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잘하실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팀장님께서 오늘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놀이치료 좀 받아야겠는데요? 저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총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놀이치료사를 꿈꾸시는 분들, 놀이치료사라는 발음이 잘 되세요? 놀이치료사. 놀이치료사. 네, 굉장히 놀이치료 좀 안 되는 받아야 발음인데 되네요. 놀이치료가 필요합니다. 꿈꾸시는 네.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를 가지신 이제 주부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문제 상황이 되거나 이랬을 때 무조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놀이치료사를 찾아가시면 제일 좋고,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놀이치료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자격증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심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책임감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나는 심리치료 전문가가 된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차분하게 접근하신다면 내 인생에 굉장히 빛나는 오해 같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야, 팀장님 참 말씀 잘하세요. 마무리 그렇죠? 정말 마무리 잘해주시네요. 깔끔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프리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놀이는 유년기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영적인 그렇죠. 인간 활동.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유년기에 있는 이 놀이를 네. 통해서 아이를 치료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된다. 이거 네.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놀이치료 좋네요. 이거 배우면은 진짜 전문가의 가정을 걸으면서 내 네. 아이도 정말 직접 집에서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읽을 수 있고, 남편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남편이랑 뭔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골라 뭐 갖고 놀래.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남편의 그렇죠. 마음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이 남편과는 네. 동양화나 서양화 쪽으로 한번. 그것도 괜찮네요. 괜찮겠죠? 그 젊게도 한번 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말 엘라의 도전!